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최승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땅에서 비좁게 살까? 땅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통계를 보니까 2010년 보고서 KDI 보고서고요. 한국인 1인당 주거 면적은 25제곱미터, 즉 약 7.5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이 29.4. 우리가 훨씬 넓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콩집이라고 하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집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넓게 살고 있었고요. 미국이 55.9, 우리 한 2배 이상 되고요. 독일이 47.6제곱미터, 영국이 40.3, 프랑스가 39.7제곱미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좁게 살고 있다. 뭐 이런 통계 결과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놀랍죠. 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좁게 살다니 사실 좀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좁게 살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좁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본도 근데 땅이 좁아서 굉장히 좁은 아파트에 살고 방도 없고 뭐 방이 좁고 거실이 좁고 막 이런 거 어릴 때부터 TV에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일본 사람들은 또 워낙 작은 걸 좋아해서 집도 좁게 산다며? 라는 식으로 네. 일본 사람들은 원래 좁은 걸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 집이 넓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한 사람당 자기 방 하나씩을 갖고 있고 싶어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누구에게나 공통된 그러한 경제적인 욕구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러면 왜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을까? 예, 네.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동생들이랑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동생이랑.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한 방에 막 몇 명이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땅이 없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보통 뭐 70년대, 60년대에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았던 그런 그 연속 드라마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80년대 이후에는 부모님 방과 그다음에 아이들 방이 이제 분리가 되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형제자매가 같은 방을 쓰고 네. 하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각 방을 쓰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것처럼 이 주거 면적도 상당히 빠르게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점점 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을 이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살아간다 사람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주거의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이렇게 사회적인 통계는 역시 면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면적에 살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질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넓은 집에 산다. 얼마나 쾌적하게 사냐. 이게 1인당 그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 이게 그렇죠.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인당 주거 면적이 결국은 이러한 질을, 부동산의 질을 잘 표현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그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다 이불을 덮고 잤던 그런 상황이었고 80년대에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같은 방을 쓰는 시기, 지금은 이렇게 각방 쓰는 시기면 1인당 주거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이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요, 그 집의 집이 인구 수에 비해서 몇 채가 있느냐라는 양적인 데이터가 개선되는 거에 비해서 이 질적인 변수를 보면 더 빠르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압축적인 성장, 한 최근 3, 40년 동안 있었던 이러한
부동산의 질적인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집을 비좁게 사는 걸 원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가난했었다. 그리고 자기 집의 그러한 질적인 변수를 고려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점점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쾌적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국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살짝 비웃었던 일본보다도 더 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일본보다 규제가 더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땅이 없으면 당연히 비좁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땅이 그렇게 집을 못 질 정도로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가요? 저희가 예전에 그 세계지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울 때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그 임야 면적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야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70%, 68%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땅의 면적은 한 30%, 상대적으로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30%의 땅도 보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풍족하리만치 넓은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그 30%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네. 우리 그 주거 면적을 우리는 도시용 택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집을 짓는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가 약 한 2.5% 정도, 2%에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임야가 70%라고 했으니까 30%가 남는데 그거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2%밖에 안 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의 면적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논과 밭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가 밭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 농업 분야가 사용되고 있는 땅의 면적이 한 20% 되고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나머지 한 5%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산업화 용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 산업으로 사용하는 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거용지로 쓰는 땅의 그런 면적이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농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보다 농사 짓는 땅이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농업 사회였던 경우에는 그 정도 비율이 비율이 불가피했어요. 왜냐하면 집 짓는 것보단 집은 약간 비탈진 곳에 가 있고 평지는 네.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은 약간 비탈진 구석 쪽에 집이 있죠. 네. 그리고 평평한 데는 이제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형태에서 지금 그러면 과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농업에 의존해서 농산물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 시대냐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농산물이 남아서 특히 쌀 남죠. 그렇죠. 이 전답 중에서 이 밭보다는 그러니까 이 벼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평지인데 네.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다 우리가 소비하지를 못하고 창고에 쌓아둬야 될 만큼 지금 사실은 많죠. 그래서 그걸 각종 휴경을 할 정도로 지금은 사실은 농산물이 과다 생산되는 그러한 흐름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농지를 우리가 도시용지, 예를 들어서 공업화된 도시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또는 주거용지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그 규제를 통해서 농업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규제 때문에 결국은 도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임야를 굳이 이 주거용지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야는 좀 힘들겠죠. 산을 깎아야 되니까. 산도 네. 깎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살림을 훼손한다라는 논쟁도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사실 전답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답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있는데 이 도시화된 용지로 바꾸는 택지 가격으로 택지가 되면 그 가격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또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이 전답의 비율이 높고 도시화된 택지 가격 비중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논과 밭을 택지로 바꿀 수만 있으면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네. 땅 가치를 훨씬 활용을 높게 할 수 있죠. 서비스 산업의 용지로도 쓸 수 있고 주거 용지로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원주택. 이 전원주택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일 수가 있는데 그걸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답의 비율을 낮춰주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전원주택에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 논과 밭을 조금만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으면 된다. 이럴 수 있는데 누가 막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농업 사회였던 전통 그리고 왠지 그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규제의 당위성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관련된 농민 관련된 부서의 부처 이기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규제 형태로 그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론 그 농업이 중요한 것 그 어느 사람이나 다 중요한데 그 농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방식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무조건 땅은 농업을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식의 사고가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왜 이렇게 좁게 사냐? 뭐 전답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좁게 살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넓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어떤 정책이 그래서 바뀌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도시죠. 네. 그러니까 농촌 한복판에 전답에다가 주거 형태를 꼭 지을 필요는 없죠. 네. 그렇다면은 대도시 주변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주변에 농지를 좀 더 푸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도시가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지금 그것을 상당히 이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해놓다 보니까 이 도심의 지역의 그 주거의 그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 형태의 밀집화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려면 그 도시 주변의 땅의 사용을 논밭으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땅이 없어서 좁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좁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승로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